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는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더니 맞겠네요. 최근에 도무지 나아질 생각이 없는 상황 때문에 9개월 전 재택근무로 전환되었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사태가 끝난 후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는 약속만 굳게 믿고 있는 상태로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원치 않게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못 다니게 된 것보다 집에 있게 되면서 받게 된 스트레스가 너무 크네요. 사실 회사에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곳에 제 사연 하나 보낼 일 같은 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듣기만 하다가 직접 제가 사연을 쓰게 되다니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네요. 해도 너무한 시어머니 때문에 쉬는 동안 집에서 맘고생만 하다가 얼마 전에 그나마 한 번은 되돌려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 뒤 얼마 후 뜬금없이 시어머니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냐며 신우도 외출했고 집에 어머님밖에 안 계시다고 점심 식사나 하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딱 보기에는 혼자서 침울해 있는 며느리 걱정해주시는 좋은 시어머니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 본심은 그게 아니세요. 사실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전업주부가 되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겠다고 했을 때 엄청 노발대발하시며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겉으로는 내색을 안 했지만 저는 거의 멘붕 상태였거든요. 남편의 월급도 220 정도로 나이에 비해 턱없이 적은 편이기도 하고 아직 갚아야 할 대출도 많았고요. 신랑하고 저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지만 언젠가 생길 아이를 위해 미리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모아두고 싶었어요.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면 아이한테도 미안하지만 저희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런 생각에 저와 신랑은 못해도 대출금이라도 다 갚은 뒤에 천천히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어요. 그때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뒷바라지 해주는 전업주부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실직에 적잖이 당황했었어요. 시어머니는 권고사직을 당한 저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위로는 못해줄 망정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결혼했으면 여자가 집에서 애나 키워야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 이참에 그냥 빨리 아이나 만들어서 다시 출근할 생각 말고 애나 키워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한테는 그런 사소한 말들이 큰 상처로 남아 안 그래도 멀게만 느껴졌던 시어머니인데 그런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부르셨으니 더욱 더 불편하고 가기 싫어졌어요. 어떻게든 피할 방법을 찾았지만 별다른 변명거리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마스크 꽁꽁 싸매고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한 번 갈아타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 7개만 지나면 되거든요. 택시를 타도 10,000원 안짝으로 나와요. 그래도 암만 시어머니가 먼저 부르셨어도 택시비라도 아껴서 배달음식이라도 하나 시켜드리려고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대뜸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며 대번에 혹시 택시 타고 온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하철 탈 때부터 환승하는데도 열차가 빨리 도착해서 그랬다고 대답하니 의심쩍은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이미 저를 맞아주셨을 때부터 쌀쌀맞은 표정이셨는데 그렇게 보자마자 기분 나빠하실 거면 뭐하러 부르셨는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참으면서 식사는 뭘 드시고 싶냐고 여쭤보고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라도 하나 시켜드릴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너는 이제 돈도 못 벌면서 무슨 탕수육 소리를 하고 있느냐면서 밥 차려줄 테니 식탁에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점심 식사하자고 부르셨는데 냉장고에서 밑반찬 몇 개 꺼내서 식은 밥 전자레인지에 대충 데우시더니 식탁 위에 올려주셨어요. 밥은 언제 하신 건지 누래져서 냄새까지 올라왔어요. 뭐하러 부르신 건가 싶었던 게 시어머니는 벌써 식사를 하셨다고 저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게 따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밥을 다 먹어갈 때쯤에나 되어서 시어머니가 제 회사에서는 무슨 연락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직 아무 소식 없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먼저 그렇게 물어보셔놓고는 제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건지 또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정적은 제가 식사가 끝나도 계속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아 텔레비전을 켜셨고 저도 먹은 거 설거지를 하고 와서 한 칸 건너 자리를 비워두고 소파에 앉았죠.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한데 거기에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 그게 더 불편했어요. 오죽하면 평소처럼 시비라도 걸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까 신랑이 퇴근할 시간이 한참 남았었는데 그래도 그걸 핑계 삼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같이 밥 먹자고 부르셔놓고는 저만 오래돼서 누래진 밥 주시고 진짜 왜 부르신 건가 싶었으니까요. 남편 퇴근할 시간이 다 되어가지는 않았지만 저녁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잠깐만 기다려보라며 줄 게 있다고 하시더니 베란다로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베란다에서 나오시면서 안쪽이 살짝 비치는 하얀색 반투명한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희미하게 비치는 봉지 안에 들어있던 건 이빨로 베어문 자국대로 분홍빛 과육이 듬성듬성 남아있는 누가 봐도 다 먹고 버린 수박 껍데기였습니다. 베란다에 두신 지는 한참 된 건지 봉지 안에 새까만 깨알 같은 게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게 초파리까지 생겨있더라고요. 줄 게 있으시다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오시길래 처음엔 뭔가 싶었지요. 집에 가는 길에 버리라는 건가 싶어 봉지를 받으면서 제가 대신 버려드릴까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오늘 저를 부른 본심을 드러내셨어요. 이걸 아깝게 왜 버리냐면서 어제 먹고 남은 건데 텔레비전 보니까 수박 껍데기로 찌개 끓여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들었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그걸 가져가서 집에서 찌개를 끓여 먹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빨 닿은 부분을 다 제거하고 반찬통에 정갈이 담아주셨다 해도 가져갈까 말까 한 것을 초파리가 윙윙 꼬여있는 상태로 봉지째 주면서 대뜸 그걸로 또 찌개를 끓여 먹으라니 누가 그걸 가져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신랑하고 오늘 같이 해먹으려고 사놓은 밀키트가 있어서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돌려서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번에 누가 아들 먹이라고 주는 건 줄 아느냐며 저보고 내일 점심에 해먹으라고 주는 거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대답했지요.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보아하니 회사에서는 돌아갈 가망도 없이 완전 잘린 것 같은데 이제 돈도 못 벌게 된 지도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이 소식도 없지 않느냐고 말하시면서 아들이 혼자서 힘들게 벌어오는 돈을 제가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보다 살도 뒤룩뒤룩 쪄가지고 안 봐도 제가 집에서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으며 뭘 하고 있는지 뻔히 보인다고 몸소 절약을 실천할 수 있게 자기가 저를 도와주는 거라 하시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점심때마다 딴짓 못하게 시가로 불러 식사를 하고 싶지만 매번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상 차려주는 것도 웃기지 않느냐며 차라리 이참에 절약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줄 테니 잘 배우라고 하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수박 껍데기가 담긴 봉지를 저에게 쭉 들이미는데 지하철 타고 가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가냐고 신랑이 출근할 때 차를 가져갔으니 퇴근길에 들려서 가져오라고 시키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완강하게 가져가지 않겠다고는 제 말에 혀를 찢찢 차시면서 됐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온 김에 가져가는 게 맞지. 고작 이런 것 때문에 바쁜 우리 아들 오라가라 할 수가 없다며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안다고 제가 안 가져가면 버릴 테니 이리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버릴 거면 음식물 쓰레기가 맞다는 거고 시어머니 본인도 수박 껍데기로 찌개를 끓여 드실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그럴 거면 당최 저한테 왜 주시려는가 싶었어요. 지하철을 타러 가려니 욕까지 100마리는 되는 것 같고 안 그래도 더웠던 날에 짜증까지 나니 몸에 열이 확 올라서 그냥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이 퇴근하면 이 사실을 낱낱이 말해서 시어머니가 앞으로 제게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신랑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와서는 저에게 대본에 화를 내더라고요. 자초지종은 듣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전화로 선수를 치신 건지 너는 우리 엄마가 우습게 보이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반응에 시어머니가 대체 내가 뭘 주신지 아느냐고 한마디 따져 물었죠. 돈도 못 버는 게 집에서 밥만 축낸다고 먹다 버려서 초파리가 들끓고 있는 수박 껍데기로 찌개를 끓여 먹으라 주셨다고 하니 남편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부들거리고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또 바로 사과하자니 그건 남편에게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는지 저에게 다시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해서 신경 써주신 건데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신경 써서 주신 걸 됐다고 면전에다 대고 싫다고 하는 게 맞냐고 그거야말로 우리 엄마 성의를 무시한 게 아니냐며 끝까지 제 입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꼬라지를 보고 싶은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박 껍데기가 좋으면 너가 가져와서 실컷 처먹으라고 말하고 저도 남편이 했듯이 문을 부서져라 닫아버리고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신랑하고는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고 지냈어요. 암만 시어머니와 있던 일이라도 지 마누라가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저만 잘못한 거고 시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다고 일관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디다가 풀 곳도 없고 저도 원치는 않았지만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와 작은 마찰이 있을 때 이런저런 사건들을 친정엄마에게 이야기했더니 저보다 더 붕괴하시고 괜히 결혼을 허락했다며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마음고생을 하셨거든요. 또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실까 싶어 친정엄마한테는 되도록 시어머니와 있던 일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정엄마는 역시나 그날의 사건을 가지고 미친 거 아니냐며 치를 떠셨죠. 엄마가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하시고는 연락을 끊으셨어요. 그 후로 몇 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저한테는 따로 연락도 없이 서울로 올라오셨더라고요.
미리 말해주셨으면 터미널까지 마중을 나갔겠지 않았냐고 하니 저도 미리 알았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하면서 양손 가득 들고 오신 아주 특별한 식재료들을 꺼내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넌 보고만 있으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한참 동안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음식을 하시는데 외소한 체구에 엄마가 그렇게 듬직해 보였던 적이 또 없었네요. 저녁 7시쯤 신랑이 퇴근을 해서 돌아왔어요. 예정에도 없던 친정엄마가 신랑을 반겨주니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신랑한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벌어오느라고 이 시간까지 아주 고생이 많다고 뼈가 있는 한마디를 하시며 반겨주시더군요. 신랑이 당황해서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엄마가 푼돈 버느라 고생하는 우리 사위 맛있는 저녁이나 한번 대접해보려고 솜씨 한번 발휘했다 하셨어요. 식탁에 앉은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엄마는 일단 이걸로 속 좀 따뜻하게 하라고 닭죽을 내왔어요. 신랑이 식탁 위에 올라온 닭죽을 보더니 표정이 서서히 굳는 게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준비한 첫 번째 스페셜 요리였어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닭죽이지만 거기엔 먹다 남은 치킨뼈가 몇 개씩 꽂혀 있었어요. 물론 닭죽은 따로 정성스레 끓이신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배달시켜 먹고 남은 치킨뼈를 깨끗이 씻어서 죽 위에 하나씩 꽂아 넣으신 거죠. 마치 그걸로 국물을 우려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신랑은 그릇을 받고도 숟가락을 뜨고 있질 못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신랑을 보고 왜 안 먹느냐고 물어보시고는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하시면서 혹시 지금 짠 반찬이 없어서 못 먹는 거냐고 하셨어요. 그러고선 2가지 반찬을 상위에 올려주셨어요. 신랑이 좋아하는 고추장 멸치볶음과 파김치였어요. 단지 그것도 평소에 해주시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요. 멸치볶음은 사실 멸치대가리 볶음이었어요. 멸치 똥 떼면서 따로 모아놓은 멸치대가리만 가지고 따로 해주신 거예요. 손질하신 제대로 된 멸치로도 따로 멸치볶음을 해주셨고 그건 나중에 저희 먹으라고 냉장고에 숨겨서 넣어두셨어요. 파김치는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집에서 파김치를 담그고 나서 오늘을 위해 파뿌리만 따로 모아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오늘 가져오셔서 새로 빨갛게 묻혀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행여나 먹다가 돌이라도 씹을까봐 제가 보는 앞에서 파뿌리 하나하나씩 정성스레 씻으신 거였어요. 엄마가 할 때 그건 저도 하나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더라고요. 표정이 일그러져 음식 한 술 못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당황하고 있는 신랑을 보니까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어머니는 왜 한 숟가락도 뜨지 않는 거냐며 아직 메인 메뉴가 남았다고 하시고 갈비탕을 올렸습니다. 이것 또한 똑같이 LA 갈비를 사오셔서 살코기 부분만 따로 발라내고 뼈와 뼈에 붙어있는 살만 모아서 따로 끓이신 갈비탕이에요. 고기는 따로 양념을 재워두셔서 냉장고 구석에 숨겨두셨고 모레쯤에 간이 잘 배면 그때 구워 먹으라고 하셨어요. 겉보기에는 진짜 남은 음식으로 만든 것처럼 보여서 그런가? 이건 역시 한술 뜨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신랑을 두고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육해공이 한 상에 다 올라온 진수성찬인데 어찌 밥을 먹지 않고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혹시 시댁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못 먹고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다시 냄비에 부으시더니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사위가 그렇게 효자인지 몰랐다고 그 벌이로 시댁에 용돈하기도 힘들 텐데 이참에 자기가 한 상 차려놨으니 시댁으로 음식들 싸가지고 가서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신랑 데리고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보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저를 쿡쿡 찔러대는데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남편은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문 열어주고 깜짝 등장한 우리 엄마를 보더니 무슨 일인가 당황하셔서는 돌처럼 굳어 계셨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께 사위 생각이 나서 음식 좀 해봤는데 사위가 워낙에 효자인지라 사돈어른 생각이 나서 숟가락을 못 두고 있더라며 그래서 다 같이 먹으러 왔다고 하시면서 문 앞에 서 계신 시어머니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조금씩은 음식들을 다시 데워서 상위에 하나씩 올려주시는데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음식들 비주얼을 보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이게 뭔가 쳐다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조리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보기에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듯한 음식이었지. 전부 정성스레 준비하셨고 맛도 좋아서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거든요. 저랑 친정엄마는 신랑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밥 한 술도 못 두고 멀뚱멀뚱히 지켜보는 가운데 상위에 차려진 음식을 전부 다 끝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입을 열으셨죠. 다 깨끗한 재료로 만든 거고 못 먹을 거 드린 거 아니라면서 음식들은 전부 깨끗한 재료들로만 만든 거라 설명해 주셨어요. 당장 사부인도 재활용된 재료로 만든 듯한 음식을 못 드시는데 그깟 돈 얼마 못 번다고 음식물 쓰레기로 반찬해 먹으라고 주신 건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따지셨어요. 직장을 잃은 게 제가 아니라 사위였다고 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라고 주지는 않으실 테지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식의 일로 제 딸한테 연락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친정엄마의 출동에 시어머니는 꼼짝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대답도 못한 채로 저희가 보는 앞에서 친정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드셨어요. 저희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를 따로 불러서 죄송하다 사과하시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 일로부터 벌써 4개월이나 지났어요.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는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저한테 몇 군데 회사에서 먼저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스카웃 제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때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었어요. 신랑에게는 이제 제가 신랑보다 2배 가까이 벌게 되었는데 이참에 신랑에게 너가 전업주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적어도 음식물 쓰레기로 점심을 때우라고 하진 않겠다고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고 경기를 일으키며 장난치지 말라고 말해요. 물론 이 사건들이 시어머니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요즘은 따로 저를 부르시거나 연락하는 일이 없기는 한데 차라리 그렇게 안 보고 지내니까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하네요. 신랑도 그날 이후로 제 눈치를 보고 있고요. 모자란 것도 없는데 매번 시댁에 당하고만 살다가 친정엄마 덕분에 기펴고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다들 친정엄마 하는가 봐요.